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1. 너무 멀리 가버린 윙카씨. 우리가 찰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찰리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마을 위를 높이 날아가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앞서 윙카씨는 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멋진 초콜릿 공장을 몽땅 찰리에게 준다고 했다. 그리하여 우리의 꼬마 친구 찰리는 공장을 맡기 위해 온 가족을 데리고 자랑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참이다.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소개하겠다. 우리의 주인공 찰리, 초콜릿 업계의 천재 윌리 윙카씨, 찰리의 부모님인 버켓씨 부부, 버켓씨 부모님인 조 할아버지와 조세핀 할머니, 버켓 부인의 부모님인 조지 할아버지와 조지아나 할머니, 조세핀 할머니, 조지아나 할머니, 그리고 조지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떠오르기 직전에 침대에 누운 채로 강제로 태워졌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조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찰리와 함께 초콜릿 공장을 둘러보았다.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는 지상 300m 상공을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었다. 찰리네 가족은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초콜릿 공장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조 할아버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찰리는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었다. 버킷씨 부부의 얼굴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웃음이 감돌았다. 새 노인은 이가 다 빠져버린 분홍빛 잇몸을 드러내 보이며 마냥 싱글거렸다. 마침내 조세핀 할머니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그런데 이 회개망측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 거요? 윙카씨가 설명을 했다. 할머님, 이것은 평범한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보통 엘리베이터라면 건물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지요.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는 하늘을 날 수 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을 나는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느냐 그 말이요. 스카이 후크를 이용한 겁니다. 조세핀 할머니는 믿어지지 않았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아직 모든 게 처음이라 그러실 겁니다. 저희야 좀 더 계셨더라면 새삼스럽게 기가 막히니 코가 막히니 할 일은 없을 텐데요. 이봐요. 스카이호크라면 한쪽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기계에 연결되어 있지 않겠소? 그렇죠. 조세핀 할머니가 옳다 싶어 냉큼 다시 물었다. 그럼 나머지 한쪽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요? 윙카씨는 얼버무렸다. 이것 참 갈수록 귀가 어두워지니 공장에 돌아가는 대로 의사를 만나보라고 일깨워주세요. 부탁합니다. 조세핀 할머니가 찰리에게 말했다. 이 신사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조지아나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다. 나도 그래요. 터무니없는 소리만 찌꺼려대고 있잖니. 찰리는 목을 숙이고 두 할머니에게 귀옛말로 속삭였다. 부탁이에요, 할머니. 이번 일을 망치시면 안 돼요. 윙카씨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제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전 이분을 무척 좋아해요. 조 할아버지도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찰리 말이 맞아요. 그러니 마누라, 제발 좀 조용히 해요.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말라고. 그때 윙카씨가 말했다. 자,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군요. 아니지, 말이 거꾸로 나왔네. 알아서 새겨 들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윙카씨는 손뼉을 한 번 치더니 두 발을 힘껏 차고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자, 공장으로 날아갑시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아주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조세핀 할머니는 다시 투덜거렸다. 내가 뭘 했수? 조용반이 완전히 돌았다니까. 조 할아버지는 할머니 말을 가로막았다. 조용히 해요, 제발. 윙카씨가 다 잘 알아서 할 거니까. 조지아나 할머니도 한마디 했다.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윙카씨는 개의치 않고 말했다. 더 높이 날아가야 합니다. 끝없이 높이요. 배에 힘주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윙카씨가 갈색 단추를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부르르 떨더니 휙 하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로켓처럼 수직선을 그리며 솟구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꼭 껴안았다. 이 엄청난 기계에 휙휙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크고 날카로워지더니 마침내 고막 찢어질 듯한 큰 소리를 냈다. 사람들은 악을 써야만 상대방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조세핀 할머니가 소리쳤다. 멈춰요, 여보. 저 사람을 말려봐요. 난 내릴 거예요.
조지아나 할머니도 소리쳤다. 우리 좀 구해줘요. 조지 할머니도 한껏, 조지 할아버지도 한껏 큰 소리로 말했다. 아래로 내려가자고요. 윙카 씨는 큰 소리로 반박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요. 모두들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왜요? 왜 아래로 가지 않고 위로 가야 하냐고요? 그야 높이 올라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려갈 때 더 빠른 속도로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충돌할 때 불꽃이 팍팍 튈 정도가 돼야 합니다. 뭐하고 충돌한단 말입니까? 그야 물론 공장이지요. 조세핀 할머니는 기가 막혔다. 당신 정말 미쳤구요. 우리 모두 뼈도 못 추리게 산산조각이 나버릴 텐데. 조지아나 할머니도 한마디 했다. 우리 삶은 달걀처럼 묵게져 버릴 거야. 윙카 씨가 능청을 떨었다. 어쩌겠습니까? 감수할 것은 감수해야지요. 조세핀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농담하고 있는 거지요. 농담이라고 말이에요. 할머님, 전 농담하는 법이 없습니다. 조지아나 할머니도 기가 막혔다. 세상에 납작하게 뭉개지겠네 우리 모두 다 말이야. 윙카 씨는 한술 더 떴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조세핀 할머니는 꽤 비명을 지르더니 침대포 밑으로 숨어버렸다. 조지아나 할머니는 조지 할아버지를 얼마나 꽉 부둥켜 안았는지 할아버지 모습이 완전히 딴판으로 보일 정도였다. 버킷시 부부는 꼭 끌어안고 서서는 끽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래도 찰리와 조 할아버지는 차분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미 윙카씨와 많은 시간을 보낸지라 어지간해서는 놀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가 점점 지구에서 멀어지자 찰리도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윙카씨, 왜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야 되지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얘야,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공장 지붕을 뚫고 들어간단 말이니? 생각해보렴. 그런 단단한 지붕에 구멍을 내기가 쉬운 일이겠니? 하지만 이미 구멍이 나 있잖아요. 우리가 빠져나올 때 뚫어놓은 것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 거지. 구멍이 2개면 하나보다 좋을 것 아니냐. 생지도 그만한 것쯤은 알고 있을걸.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는 정말이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높이 치솟았다. 마침내 지구상의 여러 나라와 바다가 마치 지도처럼 발 아래 펼쳐졌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여러분도 유리 바닥에 서서 내려다봤다면 아찔한 기분이 먼저 들었을 것이다. 찰리는 조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전 무서워요. 조 할아버지는 찰리 어깨를 바싹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 할애비도 그렇구나, 찰리. 찰리는 큰 소리로 물었다. 윙카씨, 이만하면 충분히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거의 다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제발 말 좀 걸지 말아라. 지금 나를 방해하면 안 돼. 지금부터는 아주 조심해야 돼. 1초도 어김없이 시간을 맞춰야 하거든. 여기 초록색 단추가 보이지? 이 단추를 정확한 순간에 딱 눌러야 한단다. 1초에 반만 늦어도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고 말 거야. 조 할아버지가 물었다.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윙카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말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조세핀 할머니가 침대포 속에서 얼굴을 쏙 내밀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거의 320km 아래로 납작한 판초콜릿만한 북아메리카 대륙이 보였다.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누가 뭐래도 이 미친 기계를 멈춰야 해. 그러고는 벼랑간 팔을 휙 뻗어 윙카씨 연미복 자락을 잡아당겼다. 윙카씨가 침대 위로 벌러덩 나자빠졌다. 윙카씨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놔줘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조종사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신나만 양반아, 당장 우리를 집으로 보내줘. 조세핀 할머니는 윙카씨를 마구 흔들어댔다. 그 바람에 윙카씨의 머리가 마치 빠르게 흔들리는 화면처럼 뿌옇게 흐려졌다. 윙카씨도 소리쳤다. 놔줘요. 저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너무 높이 가버리고 맙니다. 놔요. 놓으라니까요. 그러나 조세핀 할머니한테는 어림도 없었다. 윙카씨가 다시 소리쳤다. 찰리, 단추를 눌러라. 초록색 단추 말이다. 빨리 빨리. 찰리는 엘리베이터를 가로질러 뛰어가 엄지손가락으로 초록색 단추를 꾹 눌렀다. 찰리가 단추를 누르자마자 엘리베이터는 육중한 신음소리를 뱉더니 한쪽으로 기울면서 몇 바퀴 굴렀다. 매섭게 스치던 바람소리도 뚝 그쳐버렸다. 그리고는 섬뜩한 침묵이 이어졌다.
윙카 씨는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너무 늦었어. 이런 세상에 우린 망했다. 윙카 씨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 노인과 나자빠져 있던 윙카 씨를 태운 침대가 서서히 위로 떠오르더니 공중에 둥둥 걸려버렸다. 찰리와 조 할아버지, 버켓씨 부부도 떠오르고 있었다. 일행은 순식간에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풍선처럼 둥둥 떠다녔다. 윙카 씨는 둥둥 떠다니면서 투덜거렸다. 자, 할머님이 저질러 놓은 일 좀 보시라고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오? 잠옷바람으로 청장 가까이에서 맴돌던 조세핀 할머니가 얼떨떨해서 말했다. 찰리가 물었다. 우리가 너무 높이 와버린 건가요? 윙카 씨는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무 높이 와버렸다고? 두말하면 잔소리지. 우리가 어디로 왔는지 아니? 우린 지구궤도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라고. 모두들 멀뚱멀뚱 눈만 껌뻑였다. 너무나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윙카 씨가 말했다. 우린 지금 시속 27,000km로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 다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조지아나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어디씩 할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어. 윙카 씨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다. 그야 당연하죠. 여기는 공기가 없으니까요. 윙카 씨는 엘리베이터 안을 가로질러 천장 밑에 산소라고 쓰여진 단추 쪽으로 마치 수영하듯 움직여갔다. 윙카 씨는 단추를 누르면서 일행을 안심시켰다.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편안히 숨을 쉬세요. 찰리는 헤엄치듯 떠다니며 말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마치 비눗방울이 된 것 같아요. 조 할아버지도 말했다. 이거 참 근사하구나.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 하나도 안 무거워. 윙카 씨가 설명했다. 그럴 겁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단 1g도 무게가 나가지 않으니까요. 조지아나 할머니가 말했다. 이런 멍터리, 난 정확하게 61.65kg이나 나간다고. 이젠 아니지요.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아요. 조지 할아버지, 조지아나 할머니, 그리고 조세핀 할머니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고 가지내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침대가 공중으로 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들도 공중에 떠 있었다. 아무리 침대 위로 누우려 해도 몸이 자꾸만 위로 떠올랐다. 찰리와 조 할아버지는 키득키득 웃었다. 조세핀 할머니는 화를 냈다. 회원감은 뭐가 그렇게 재밌다는 거요? 어쨌든 다들 침대에서 일어나기는 했구먼. 시시한 소리 집어치우고 침대로 돌아가게나 해요. 윙카 씨가 말렸다. 그만들 하세요. 어차피 누워 계실 수는 없으니까 그저 둥둥 떠다니면서 이 행복한 순간을 즐기도록 하세요. 조지아나 할머니는 화가 났다. 저 사람은 미쳤어. 다들 조심하라고. 내가 장담하건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도 끝장나 버리고 말 거야.